구장부터는 이제 우리의 가까운 미래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먼 미래까지, 즉 빅뱅 후 지금까지 흐른 시간보다 훨씬 더 먼 미래까지를 우리가 관측 결과나 계산 결과로 예측을 해보는 그런 챕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주적 시간 규모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런 설정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인데 이거를 이제 우주의 달력이라고 한번 설정을 하고, 빌딩의 1층은 빅뱅으로부터 10년, 2층은 10의 제곱이니까 100년, 3층은 10의 3승 1000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데, 특징은 위로 올라갈수록 그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2층과 13층 사이에는 9조 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 기간은 아래에 있는 모든 층을 더한 기간보다 더 큰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더 심할 거고요. 그리고 제일 꼭대기층은 102층입니다. 네. 빅뱅은 지금부터 약 138억 년 전에 일어났으므로 겨우 10층에서 몇 계단 더 올라간 셈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아주 먼 미래의 상황들을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태양인데요. 네, 태양은 지난 50억 년 동안 중심부의 수소를 원료 삼아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성된 막대한 에너지로 자체 붕괴를 막아왔는데, 안으로 누르는 중력과 바깥으로 밀어내는 지금 현재의 그 압력 사이의 균형은 태양의 질량과 성분으로 미뤄볼 때 앞으로 약 50억 년 동안만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50억 년이 지난 후에 태양은 도대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 외곽에는 다량의 수소가 남아있지만 중심부의 수소가 바닥이 나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없게 됩니다. 여기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현재 태양 중심부의 온도는 섭씨로 약 1500만 도씨고요. 50억 년이 지나도 태양의 온도는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소의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온도가 약 1000만 도씨, 그리고 헬륨의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온도가 바로 1억 도씨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근거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제 헬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에는 태양의 온도가 너무 턱없이 낮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가 될 겁니다. 않고 그 헬륨 주변의 수소 원자들이 핵융합 반응 제2라운드라고 하는 거에 돌입을 해서 다량의 에너지를 바깥쪽으로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 전체가 거대한 규모로 팽창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바로 적색거성의 상태가 됩니다. 그림처럼 지금 이렇게 작은 노란색으로 된 점이 바로 현재 태양의 크기라고 하면, 지금 보면 엄청난 규모로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핵융합 반응 제2라운드 결과 내행성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내행성은 기본적으로 이 먼 궤도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행성이 밀려나는 속도, 그리고 태양이 팽창하는 속도, 둘 중 누가 더 빠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제 태양하고 가장 가까운 수성을 먼저 살펴보면, 수성 같은 경우에는 태양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 팽창하는 태양에 흡수돼서 순식간에 증발을 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먼 궤도로 돌고 있는 내행성 중에 가장 먼 궤도에 있는 화성은 궤도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아마도 수성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어서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성 다음에 있는 금성도 너무 가까워서 잡아먹힐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계산 결과 태양의 팽창 속도보다 금성이 도망가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안전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금성이 안전하니까 우리 지구도 이제 요 아슬아슬하게 어떻게든 재앙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그렇다 해도 사실 지구의 환경은 크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뭐 표면 온도가 수천 도씨까지 치솟으면서 바닷물은 모두 증발을 하고 대기는 우주로 날아가고 또 지표면은 아마 용암으로 덮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태양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아까 이제 핵융합 반응 제1한도에 돌입된 상태가 바로 요 그림입니다. 중심부에는 이제 수소의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진 헬륨이 이렇게 중심부에 있고 그 주변을 수소층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헬륨의 이제 핵융합 반응을 추가로 일으키기에는 태양의 온도가 그만큼 높지 않아서 그냥 이 상태로 이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 단계로 이 표면에 있는 수소층에서는 계속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계속 일으켜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헬륨이 추가적으로 생성이 되겠죠? 그게 중심부에 유입이 되고 중심부의 질량이 커지고 중력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는 더 높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약 55억 년 후에는 아마도 이제 온도가 올라가다가 이제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정도가 아까 1억 도씨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 정도까지 온도가 높아져서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때가 되면 이제 탄소와 산소가 생성되기 시작을 하고 굉장히 얌전한 작은 별로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제 약 1년 정도가 지나면 이 이제 무거운 탄소와 산소가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중앙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중심부를 차지를 하게 되고 탄소와 산소의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온도가 약 6억 도씨인데 아마도 태양의 중심 온도는 6억 도씨까지는 못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중력이 다시 태양을 안으로 수축을 시키고 온도가 또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이 탄소와 산소를 에워싼 헬륨층에서 여전히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상태고 그러면 이 이제 탄소와 산소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중심 온도 6억 도씨까지 얘가 이제 태양이 온도가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건데 태양은 질량이 작고 중력도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그 온도까지는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륨층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 새로 만들어진 탄소와 산소가 중심부에 축적이 되면서 계속해서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수축을 하느냐?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의해서 더 이상 수축될 수 없을 때까지 수축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 그림이 지금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그 질량이 한 태양 정도인 그런 별의 어떤 내부 구조가 됩니다. 중앙에는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 겉에는 헬륨층, 또 그 겉에는 수소층 이런 구조로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태양이 아니라 훨씬 더 질량이 큰 별 같은 경우에는 6억 도씨 이상까지 이제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가서 결국에는 중심부의 탄소와 산소가 이제 핵융합 제3라운드에 돌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규소나 철과 같은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처럼 이렇게 내부 구조가 변하지 않을까라는 건데 네. 어쨌든 이제 태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첫 번째 그림과 같이 네, 중력도 크지 않고 질량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내부 구조를 갖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단계를 살펴보면 태양의 바깥층, 즉 이제 헬륨층, 수소층은 계속 팽창을 하면서 온도가 내려가다가 결국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고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초고밀도 부위만 남게 됩니다. 네, 이것이 바로 백색 외성이라고 불립니다. 이 백색 외성은 내부에 열 에너지가 남아 있어서 수십 년 동안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융합 반응이 재개될 정도의 높은 온도가 아니기 때문에
빛이 서서히 잦아들다가 결국에는 죽은 별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태양의 50억 년 후 그 이상의 먼 미래까지를 한번 예측을 해보았습니다.